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요. 바로 AI 반도체 수출 규제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됐던 규제를 전면 수정한다는 소식이죠.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또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지,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나 동맹국들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 가지로 살펴볼 게 많겠네요. 네, 저희가 블룸버그 기사를 바탕으로 이 중요한 변화의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기술 또 정책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그렇죠. 당신께서 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네, 시작해 볼까요? 네, 핵심 내용부터 보면요. 상무부가 5월 14일 화요일에 발표한 건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소위 AI 확산 규제, 이걸 폐지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5월 15일 바로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규제인데요. 네, 그 AI 칩 접근하려는 국가들을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폐지했느냐,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상무부 성명에 따르면요. 기존 방식대로 가면 수십 개 국가가 갑자기 2등급으로 분류가 되면서 2등급으로요? 네, 이게 미국의 외교 관계를 좀 해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동맹국들하고 좀 껄끄러워질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 점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나 중국이 첨단 반도체, 특히 AI 기술 확보에서 군사적으로 앞서가는 건 막아야 한다는 목표 자체는 같아요. 목표는 같다. 네, 목표는 같은데 중국 말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수출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접근 방식에서 이제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죠. 그렇군요.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의 차이다. 그럼 새로운 접근 방식은 뭘까요? 기사를 보니까 포괄적인 등급제 대신에 각 국가랑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던데요. 네, 맞습니다. 개별 협상.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방문하는 시기에 이런 변화가 발표됐는데 이게 또 의미심장하죠. 시기적으로도요. 네, 중동 국가 중 다수가 기존 규제에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아하. 아직 뭐 새로운 규정이 구체화되는 중이긴 하지만 해외 반도체에 대한 통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려는 목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개별 협상 방식이라는 게 어떤 함의를 가지는 걸까요?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이전 규제 하에서 좀 제약을 받았던 나라들한테는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골치 아파질 수도 있어요. 따라야 할 정책이 뭐랄까 나라마다 다 다른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정책이 생겨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기업들은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런 협상에는 단순 기술 통제 문제뿐만 아니라 뭐 투자 약속이라든지 더 광범위한 무역, 외교적 고려 사항들 이런 것들이 막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단순히 기술 통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정학적인 또 경제적인 역학관계까지 다 얽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기업들 이야기도 좀 더 해보죠. 특히 AI 훈련용 칩 분야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여기는 기존 규제 확대에 계속 반대해왔잖아요. 네, 목소리를 꽤 냈었죠. 특히 그 AI 확산 규제, 이거에 대해서는 제3국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이들 국가를 중국 쪽으로 밀어낼 뿐이다, 이러면서 전면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아예 폐지하라고요? 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심지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도 팔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중국 시장이 앞으로 몇 년 안에 AI 칩 분야에서 한 500억 달러 규모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했으니까요. 500억 달러요?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그러니 이번 행정부 결정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뭐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죠. 미국이 차세대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엔비디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직접 제재 강화 때문에 H20 칩, 이거 중국 판매 금지 조치당하고 55억 달러 손실을 봤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 H20 칩이라는 게 사실 중국 시장 규제에 맞춰서 성능을 좀 낮춰서 내놓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약간 저사용 버전이었는데 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트럼프 행정부가 막아버리니까 한쪽 규제 완화는 반기지만 다른 쪽 규제 강화에는 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뭐랄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정말 그렇네요. 양면성이 있군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이번 조치로 좀 혜택을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라클이 말레이시아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확장을 계획 중이었는데 기존 AI 확산 규제 한도를 초과할 예정이었거든요. 아, 그 한도 때문에 좀 걸렸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해야 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자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중국에서는 여전히 강경하다. 네, 최근에도 중국 관련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번 변화의 초점은 중국 외 국가로의 반도체 수출을 관리해서 이들 국가를 통해 중국으로 기술이 유입되는 걸 막는 데 있다는 거죠. 우회하는 걸 막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상무부가 곧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데 화웨이의 어센드 AI 칩, 이거 중국 자체 개발 칩이잖아요. 이걸 사용하는 것이 미국 수출 통제를 위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거라고 하고요. 네. 또 미국 AI 칩이 중국 AI 모듈 개발에 사용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나 태국처럼 약간 중국으로 칩을 빼돌린다는 의심을 받는 국가들, 이런 나라들에 대한 규제도 계획 중이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조치들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과연 이 새로운 방식이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겠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정리해보자면 결국은 국가 안보, 그러니까 중국 같은 적대국으로부터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거, 네, 그렇죠. 안보. 그리고 경제적 이익,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또 외교 관계,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거,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외국 국가들과는 미국의 AI 기술을 공유하는 뭐랄까 대담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추구하면서도 적대국에게는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대담하고 포괄적인 전략. 그러면서도 문단속은 철저히 하겠다. 참 어려운 줄타기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시대의 AI 칩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개별 국가와의 협상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네, 그게 핵심 변화죠. 이는 안보, 경제, 외교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이고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계속 강화될 것이다. 맞습니다. 중국 견제는 그대로 갑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은 이 변화를 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일까요? 이 기사에서도 개별 국가와의 협상이 엄청난 과제가 될 수 있고 수십 개의 개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네, 그 복잡성에 대한 우려죠. 과연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규제들이 이전에 단일하지만 잠재적 결함이 있었던 포괄적인 규제틀과 비교했을 때 전 세계 AI 개발 속도나 또 이걸 따라야 하는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적응 능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확실히 생각해 볼 문제네요. 단일 규제의 예측 가능성 대 맞춤형 규제의 유연성. 하지만 그 복잡성. 네, 이 질문이 앞으로 이 분야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